반갑습니다. 서문성 교무입니다. 원불교 성지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 변산성지, 전라북도 변산반도에 있는 변산성지 편입니다. 지난번에 영산성지, 그리고 그 이전에는 원불교 성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셨었죠. 변산성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내변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변산은 바다변산과 산허변산으로 나눠지는데, 하섬이 있는 바다변산과 그 직석폭포가 있는 산허변산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그 산허변산인 내변산 실상사 옆에서 5년여 동안 몇몇 제자들과 제법을 하시게 되죠. 대종사님께서는 변산에 언제 입산을 하시게 되느냐 하면은 원기 4년 법인성사를 놔두신 후에 정산종사를 바로 월명암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시고 약 3개월 후에 바로 그의 음력 10월, 양력으로는 12월이 되겠습니다. 변산으로 대종사님께서도 입산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서 원기 5년에 바로 원불교 교리의 가장 중심 강령인 삼강령 8조목과 사은사열을 제정 발표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변산성지를 어떠한 성지냐, 변산성지의 특징을 말할 때 법을 제정한 성지다. 그래서 제법성지라고도 이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황을 발표하신 후에 원불교 가장 초기 교서인 조선불교 혁신론과 수양연구여론, 조선불교를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대종사님의 혁신사상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양은 어떻게 하고 연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두 권의 교서를 초안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것과 함께 대종사님께서는 변산성지에서 창립 인연들을 만나셔서 회상 공개의 모든 준비를 하셨던 곳이 변산성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변산성지와 관련된 옛 사진과 현재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종사님, 지난번에도 이 대종사님의 진영을 봤습니다마는 대종사님의 이런 진영은 대종사님께서 자복을 앉으셔서 염주를 드시고 찍으셨었던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의 그런 사진이고, 먼저 대종사님께서 입산을 하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정산종사님을 변산 월명암으로 보내시게 되죠. 그때 당시의 월명암 사진은 사실은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멀리서 찍었던, 원기 28년에 찍었던 그러한 사진은 남아있습니다만은 가까이에서 찍었던 사진은 남아있지 않고, 그 후에 그대로 다시 복원이 되어 있는 사진이 바로 이 월명암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월명암도 몇 년 전에 새롭게 변화를 가져와서 이 자리는 빈토로 있고, 이 월명암 법당 위에다가 대웅전을 새로 신축을 하겠죠.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입산하셨을 때 그때 주지스님은 백학명선사, 백학명선사가 주지스님으로 계셨죠. 이 백학명선사는 영광불가분이죠. 현재 남아있는 백학명선사의 열반 후의 제자들이 그린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지금 유일한이 초상화가 남아있는 그러한 진영입니다만은 백학명선사가 주지스님으로 계셨고, 정산종사님은 이 월명암에서 바로 이 요사처에 계셨다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입산을 하셔서 바로 이 월명암, 그때 당시는 여러 건물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당에 있었던 이쪽 방을 사용을 하셨다고, 대종사님 당대에 그 월명암에서 삼위승을 하셨던 그러한 분이 고증한 내용을 보면은 이 방을 쓰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월명암에서 백학명선사의 배려로 대종사님께서 2, 3개월 정도는 계시게 되는데 더 이상 계실 수가 이제 없죠.
바로 이 월명암 아래 실상사 옆으로 이제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교서를 초안하시게 됩니다. 교서를 초안하시게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변산 제법 성지를 순례하면은 뭐 일원대도비가 있는 곳은 바로 현재는 빈터가 여기가 있습니다는 바로 요 정도가 지금 대종사님께서 교법을 제정한 60주년 기념으로 그 교법을 담아 놓은 교전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변산 제법성지에 내력을 해는 일원대도비가 있는 곳이죠. 이곳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원기 28년에 석도암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사실은 변산 제법의 1번지는 여기라기보다는 바로 이 아래에 실상초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 실상초당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사가 있다고 해서 그 마을을 실상동 마을이라 이렇게 옛부터 일러왔습니다. 그 실상동에 초가 삼칸집이 있었다 해서 후에 실상초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실상초당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삼합팔조 사은사요 교광을 제정 발표하시고 초기 교서를 초안했던 그러한 곳입니다만은 현재는 아쉽게도 그러한 사진도 남아있지를 않고 지금 빈터로만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남자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방 한 칸에서 하셨던 대종사님, 그리고 방 한 칸에는 여자 제자들이 대종사님을 시봉을 하면서 생활을 하셨던 이러한 집이기 때문에 각지에서 제자들이 찾아오면은 어떻게 생활 공간이라든가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바로 이곳에 다시 삼간의 집을, 이 집입니다. 바로 가까이 세운 이렇게 집이 되겠죠. 이 집도 그 백악명 선사가 실상사 주지스님이 한만호 선생에게 양해를 구해서 얻어주시고 이 목재 같은 것을 보조를 해서 이렇게 짓고 나서 이곳에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거북바위가 있어 돌머리에다가 집을 졌다 해서 석도암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남자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대종사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제자들과 같이 사용하셨습니다마는 최초로 단독 집이 아닌 단독 독방에 생활하는 그러한 대종사님의 조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의 그러한 진영을 보면은 대종사님은 이렇게 추위보다는 더위를 많이 타실 것 같죠. 그래서 사실은 대종사님 아랫방을 쓰셨느냐 윗방을 쓰셨느냐 이렇게 할 때 대종사님은 윗방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운데는 미닫이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종사님께서 법문을 하신 미닫이를 열고 제자들과 같이 법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곳에서 호롱불 법문이라든가 수많은 법문이 나옵니다. 이 변산성지는 대종사님의 온통 법문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흐르는 계곡 한 곳, 그 다음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모든 것이 대종사님의 법문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법문의 소재가 되고 법문의 현장인 변산성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정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생애를 십상으로 구분을 할 때 변산에서 제법을 하셨던 그때 당시를 복례 제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변산을 일명 여름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산이라고 해서 소금강 또는 복례산이라고 이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례산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을 생각을 해서 복례정사다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만은 바로 여기에 지금 십상도에 나오는 석도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교법을 제정을 하고 교서를 초안하셨던 그러한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막내 16살 때 출가하셨던 아마 주산종사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 이렇게 옆에 계시면 정산종사님을 표현하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복례정사의 배치도
표를 보면은 그 실상초당에 보면은 바로 부엌이 한 칸 있고 여기는 대종사님을 이렇게 시봉을 하셨던 여자 제자들, 우리 대종경에 나오는 13세 각을했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13세 각에 이청풍, 그 다음에 그 모친인 김혜월 선지님, 이러한 분들이 계시고, 여기서는 대종사님과 대종사님을 시봉하던 제자들이 계시다가 이 집이 너무나 배져와서 다시 조금 전에 봤었던 이 석도암을 지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지금 복례정사 기도실을 지었습니다마는 그 기도실이 지금 한 요 정도 이렇게 지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마당이 돼 있고 여기가 바로 올챙이 법문이 나온 그러한 현장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 제법도에서 보면은 종사님의 바로 아우인 주산 종사님께서 변산으로 출가를 이렇게 하셔서 대종사님을 시봉을 하고 어찌 보면 대종사님의 최초의 시자가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때 출가를 하시면서 대종사님께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한 시로 써서 출가시로 올리는 것이 뭐냐면은 마음은 스승님께 드리고 몸은 세계에 바쳐서 법륜을 크게 굴려 영겁도록 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출가 서원시를 올려서 대종사님께 바치고 출가를 하게 되죠. 바로 그 출가 서원시를 주산종사님께서 직접 쓰셨던 바로 이러한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주산종사님 참 너무나도 생각을 하면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원불교에 있어서 가장 청년상 하면은 주산종사님을 대부분이 떠오릅니다. 원불교 청년회의 모체가 되는 금강단을 결성을 하셔서 그 젊은 층을 이끄시기도 하셨지만은 1945년 광복이 되고 나서 주산종사님께서 주축이 돼서 전제동포 구호 사업을 이끄시다가 전염병에 올라서 40세의 젊은 나이에 열반을 하셨죠. 그것이 너무나 가슴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 선인들의 그러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산종사님은 이 변산에서 대종사님의 그 시봉을 하면서 불 떼고 청소하고 차그릇 닦고 이러한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출가 생활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대종사님의 법문 중에서 변산을 떠올리면은 성리 법문 중에는 가장 많이 떠올린 부분이 바로 대종경 성리품 11장의 법문입니다. 바로 이곳은 변산 구곡이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그러한 곳입니다. 그 전설에 의하면은 조선조를 개국한 이태조가 어수대에서 정화수를 떠다가 바로 이곳에 놓고 천황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합니다. 바로 제법성지 뒤에 있는 봉우리 천황봉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서 계실 때 이곳과의 거리는 한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종사님의 가장 이러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자주 대종사님께서는 산책을 다녀오셔서 대종사님께서 제자들에게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 무무역 비비역 비비라 이렇게 직접 써주셨다고 합니다. 써주시고 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 뜻을 알면은 곧 도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깨닫는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부터 원불교에 있어서는 원불교 교도님들 출가 제가에 있어서는 성리 법문을 연마하는데 가장 많이 연마하는 그러한 법문이 되는데 이 현장에 가서 우리도 물소리를 들어가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성리 법문을 해주셨던 변산구공로 성립청수성이요 무무역 비비역 비비라는 그러한 법문을 한번 가슴으로 새기고 또한 연마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주 뜻깊은
싶은 그러한 성적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변산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법문. 우리 교도님들에게 대종경 전 법문에서 한 법문 가장 가슴에 또한 이렇게 새겨지는 법문을 떠올리라고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올리는 법문이 바로 실상사 노 부부의 실지불공 이야기인 대종경 교의품 15장의 법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대종사님께서 복례 정사에 계실 때 이 노인 부부가 대종사님과 성이 같은 박씨성을 가진 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노인 부부가 자부가, 그러니까 며느리가 성질이 불손하고 불효해서 실상사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려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먼저 산 부처에게 불공을 드려봄이 어떠하냐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부부가 살아있는 부처가 도대체 어디가 있습니까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는 효도하고 불효할 직접 권능이 있는 사람이 산부처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부이다. 그래서 자부에게 부처님께 공경하는 그러한 정성을 다해서 불공을 한번 들어보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그 말씀을 받들고 노부부가 집에 돌아가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하셔서 결국은 효부가 되고 나니까 대종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옆에 있었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이것이 곧 제복을 직접 당체비는 실지불공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간략하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법문이 한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에 거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세월 동안 항상 불공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공을 한다고 해서 다 불공이 성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미진할 때도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법문에서 다시 한번 새겨볼 것은 이 노부부는 집에 돌아가서 대종사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하시고 나셔서 조금 후에 다시 대종사님께 와서 그 불공한 것을 대종사님께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대종사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가서 불공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과정에서 실지불공의 그러한 것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법문에서 다시 실지불공에서 새겨야 될 것은 스승님에게 감정을 받으면서 불공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지불공의 법문. 원불교 교도님들 그리고 출가 제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에 새기고 있는 법문이 바로 변산에서 나오게 된 그러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 변산에서 세상 교법을 제정하시고 또한 교서를 초안하시면서 제자들과 창립 준비를 하실 때 바로 김제에 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서중환 선지님께서 바로 이 변산 석두암으로 찾아오시게 됩니다. 찾아오셔서 대종사님을 뵙고 그 자리에서 스승님으로 모시는 사제지의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석두암 아랫방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나셔서 그 이튿날 사제지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종사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간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자지의 결연을 간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서중환 선지님은 대종사님보다도 9살이 연상입니다. 9살이 연상인 분이 대종사님을 아버님으로 모시겠다고 하니까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나이가 그렇게 드신 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서중환 선지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 육신의 나이는 제가 더 많지만은 영의 나이는 지존이신데 어떻게 이 육신의 나이를 따질 수 있습니까? 해서 부자지를 맺습니다. 사람이 한순간 황홀하고 어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사제지으든 부자지으든 맺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마음이 지속되기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서중환 선생님은
열반하실 때까지 이곳에서 맺었던 그 부자지의 도리를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그런 대단한 분이 있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나셔서 한 달 후에 당신 부인인 바로 칠타원 정세월 선지님이 되죠. 부인과 함께 다시 와서 대종사님께 하산을 간청을 합니다. 하산을 간청을 할 때 대종사님께서는 그때 허락을 하시게 돼서 총부 건설을 하시는 계기가 되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진은 어떠한 사진이냐면은 대종사님 복례정사 시절에 시봉하셨던 그 시봉진들을 원기 13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본회 시창 13년 제1회 기념 복례정사 선생주 수양시절 실경 그랬습니다. 실경. 이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제법을 하시고 계실 때에 대종사님을 모시면서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받들던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쉽게 말하면 연출한 사진이죠. 원기 12년이 제1대 1회 1대 1회 결산청회를 원기 13년에 하시게 되죠. 총부에서 하시게 됩니다. 그 총회 때 변산 시절에 그 시봉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인데 바로 여기 지게를 지고 있는 이 분은 각산 김남천 선진입니다. 이 변산 시절에서부터 대종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대종사님을 시봉하면서 살으셨던 이 지게를 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또한 들에 가서 일을 하고 또한 그뿐만이 아니고 이 변산에 계시면서 줄포라고 하는 장까지 내왕을 하면서 대종사님을 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을 모시고 변산에서 계실 때 줄포장까지 왕복 몇 리 정도가 되는가 하고 어른들에게 여쭤보니까 왕복 60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히 맞는가 싶어서 제 확인차 거리를 재봤더니 60리가 넘은 90리가 가까운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새벽밥을 드시고 이러한 지게를 지고 줄포장에 가서 식량이라든가 생필품을 사서 다시 저녁 때 돌아와서 대종사님 시봉하던 그러한 것을 상징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게를 지고 밀짚모자를 쓰신 분은 사산 오창건 선지입니다. 구인 선지님 중에 한 분이죠. 이 사산 오창건 선지님은 대종사님께서 영산에서 변산에 오실 때 또한 변산에서 만덕산 가시고 어디를 가시든 간에 대종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시봉을 하면서 다니셨던 그러한 선지입니다. 또한 그러한 풍채도 대종사님과 가장 닮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종사님의 옷을 이 사산 선지님께서 입으면 딱 맞으셔서 대종사님의 옷을 가장 많이 물려 입으셨다고도 하기도 하고 또한 표현을 우리 선지님들은 말씀드리면은 멀리서 보면은 사산님을 보셨을 때 멀리서 보면은 대종사여 가까이 보면은 사산이라 할 정도로 대종사님과 많이 닮으셨던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산님께서 대종사님을 어디 가면은 대종사님의 그러한 짐들을 지게다 지고 다니시고 하셨던 것을 상징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나물방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성리품 법문에 보면은 항명선사가 13세 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 13세 각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청풍 선지님이 이 어린 나이에 변산에 계셨을 때는 나물 캐가지고 다니고 그러한 잔심부름 했었던 걸 떠올리게 되고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이 이제 정산종사님, 주산종사님이 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제법을 하실 때에 그 보좌 역할을 다 하십니다. 그 보좌 역할을 다 하시고 그 후에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전부 다 편수를 하죠. 그래서 정산종사님을 무엇라고 표현하냐면은 편수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주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의 변산 시절의 법문이 오늘날 전해지는 그러한 법문이 대부분이 주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을 시봉하면서 수필하던 받아 써가지고 전해온 법문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렇게 대종사님의 변산 시절의 주 법문을 다 수필하시고
그 후에 총부 건설 후에도 대종사님의 법문을 수없이 수필하여서 오늘날 대종사님의 법문을 생생하니 받들 수 있게끔 한 이러한 공적이 있는 그러한 분이죠. 그래서 이 대종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변산해서 시봉하였던 그러한 제자. 그리고 뒤에 있는 여자분들께서는 바로 우리가 대종경 법문에 보면은 백리를 멀다 하고 찾아오니 똥이라도 먹을 신심이로다 하는 그 바로 여자 제자들. 변산 시절에 김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제자들의 신성은 원불교 신성의 사표가 되는 그러한 신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원기 13년에 변산 동래정사의 대종사님께서 계실 때에 그때 유공인들을 찍은 사진이 남아있어서 그때 당시에 어떠한 모습인가를 사진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산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성리법문에게 떠오릅니다. 대종사님께서 변산에 처음 들어오셔서 월명암에 이렇게 걸려있는 화두를 보신 것이 만법규일 일기하처 이 법문. 그리고 또 한 가지 법문이 불여만법 위례자 시신마라고 하는 이 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이 공안을, 이 우두를 대종사님께서 처음 접하시기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후에 대종사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성리문답을 할 때 이 두 법문을 가지고 성리문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불여만법 위자 시신마라고 하는 이 법문은 대각전에 들어가면은 그 불단 위에다가 그 한문으로 목판에 새겨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걸어두었기 때문에 대각전에 들어갈 때도 무심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 생활할 때도 의심거리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독려해 주시고 이게 연마하시도록 하기 때문에 총부뿐만이 아니고 지방에서도 그러한 뭐라고 할까 이렇게 화두를 항상 들고 사는 것이 제자들이 이게 생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부에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걸어 놓으셨던 불여만법 위례자 시신마는 그 목판은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중앙중도훈련원 대각전 입구 왼쪽에 보면은 이게 불여만법 위례자 시신마라고 하는 목판으로 새겨진 그러한 목판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산 초량교당에 있었던 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변산을 생각하면 앞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변산 구곡로 성립청수성 무무역 무무 비비역 비비라고 하는 이 성리법문. 그래서 변산을 생각을 하면서 성리법문은 만법규일기하처요. 불여만법 위례자 시신마라. 변산 구곡로 성립청수성 무무역 무무요 비비역 비비라고 하는 이 성리법문을 가슴에 새기고 연마하고 궁구한다고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변산에서 어떻게 제법을 하시고 어떠한 경륜을 피시고자 하셨고 어떻게 경륜을 펴셨는가 또한 대종사님과 같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을까를 더욱더 우리가 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불교는 우리가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고 법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어떠한 것을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는 깨달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불교를 개오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변산을 이야기 마무리를 하면서 성리법문을 새겨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변산 성지와 관련된 그러한 성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